그 중에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런 프로세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유즈 케이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얘네들에 대한 화면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화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화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작은 컴포넌트만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부분은 화면, 이 하나하나가 다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를 검색어를 입력하고 키보드 엔터를 탭한다. 에 해당하는 화면, 입력한 화면이 하나 필요하겠죠. 엔터만 치면 되는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여기 엔터 부분의 색상이 좀 이렇게 다르게 진하게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얘는 그냥 회색인데 얘는 좀 더 진한 색인 것처럼, 이 화면은 만들어 뒀으니까 뭐 따로 더 작업할 거는 없고,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것도 만들어 뒀으니까 얘도 추가 작업할 거는 없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제목이 보이질 않는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표시되는 공간이 엄청 협소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정보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그 사용성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표시만 해두고, 일단 그 필요한 페이지부터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도 이제 추가 페이지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리스트 중에 하나 탭해서 들어간다. 라이브 방송이 플레이 된다. 이 화면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놔서 딱히 필요 없고, 그리고 화면 하단에 그 상세 정보 작게 적혀 있는 그 카드 부분을 탭해서 상세 페이지 화면으로 들어간다. 요거를 탭하면 요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추가 작업할 건 없고, 그래서 뭐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하면 되는 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적어 놓는 거고요. 네, 저는 아까 이거 그 검색 아이콘 뺀 거, 이거는 적어 뒀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뭘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지 그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제 개발자분이 보시면 알 수 있게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줘요. 이 선을 연결할 때는 내가 인터랙션을 주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한 상태에 클릭을 하면, 클릭하고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면 그 모서리에 각 면에 이런 파란색 점이 뜨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해당 프레임에 갖다가 붙여 놓으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아니라 이 화면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트리거가 클릭인지 아니면 마우스 오버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선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 창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거니까 온클릭인 거고, 요 마우스 오버할 때 뭔가 효과를 주고 싶으면 그건 이게 지금 비활성화돼서 안 보이는데, 여기 while 오버링을 주시면 되고, 뭐 드래그는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주는 작업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와이어프레임 작업이 된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성을 좀 개선하는 고민을 해볼 텐데, 근데 여기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디벨롭해서 하이파이로 만들고 또 프로토타이핑하고 이런 순서가 이렇게 쪼로록 적혀 있잖아요. 뭔가 작업할 때
뭔가 옆에 두고서 참고하기 좋은 그런 뭐 체크리스트라던가 가이드라인, 순서 적어놓은 거 이런 게 있어야 좀 편하긴 하거든요. 뭐 아무리 경력자라고 해도 뭐 진짜 엄청난 그 고수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작업하기 편해서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초보자 같은 경우라면 이런 게 없으면 100% 하다가 헤매게 돼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순서 관련한 거는 케바케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얘는 단지 참고용이다.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이 리스트로만 보면은 다음에 할 일은 프로토타이핑이긴 한데 저는 사용성을 먼저 개선을 할 거예요. 그 퍼소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이보영님의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크게 기능 이슈가 있고 사용성 이슈가 있었는데, 검색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 찾기가 어렵다. 요거는 그냥 필터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아이디에이션 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필터와 소팅부터 추가를 해줄게요.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2단계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필터를 추가했고, 그리고 소팅도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띡 넣을 게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 넣는 게 맞긴 맞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용 컨텐츠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인터뷰 담당자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로 구성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것도 충분히 고민해볼 건덕지가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무라면 여기서부터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포트폴리오용을 위한 컨텐츠를 뽑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사용성 이슈 측면에서 본 이 검색 후에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 이거를 사용성 이슈 차원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 GMB 그 검색 아이콘을 넣을 때 고민했던 거랑 비슷하게 고민을 해볼 건데, 일단은 원인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디에이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설문도 해보고 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게 3일 만에 완성한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개인적인 아이디에이션만 통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검색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 이거는 지금 내 제품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쓸 때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보영님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해봤더니 이런 이유들이 원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제목의 글자 수가 적기 때문, 이런 것도 있고, 필터 소팅 기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 내가 검색한 검색어가 이제 그 리스트가 쫙 뿌려질 텐데, 이렇게 리스트가 뿌려질 텐데, 네이버를 보여드려야겠다. 네이버 검색 결과를 보면 이게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페이지인데요. 요건데 내 검색한 검색어가 이거잖아요. 비트, 세탁, 세제, 4리터. 근데 이게 각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목에 이게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윈도우 파일 브라우저에서 내가 뭔가 파일을 찾을 때 뭐 세제 이렇게 적으면은 파일 제목에 세제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이 표시가 되는데, 파일을 찾을 때 뭐 글로서리라는 제목으로 찾는다고 치면 그 해당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노랗게 표시가 돼요. 이게 노션이랑 그 에버노트에서도 표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눈으로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번 더 그 원인을 쭉 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보영님이 요 키워드를 눈으로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제목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목에 포맷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제목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판매자가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자 각자 본인 입맛에 맞게 너무나도 다양한 제목들을 적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또 살펴보면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품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분석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는 지금 캡처한 거에는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1+1 증정품을 몇 리터짜리 증정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배송비가 무료로 배송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배송비가 3,500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이보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종적으로 내가 이 제품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용량은 몇이고 그리고 배송비까지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그 100ml당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동등한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 어떤 데는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표시가 돼 있기는 해요. 보면은 여기 100ml당 뭐 261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 표시되는 이 가격에 대한 그 단위 단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켓 배송이니까 이제 한 달에 얼마 내고 쓰는 그런 배송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일반 유료 배송인 제품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3,500원짜리 그 배송비가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게 뭐 증정품을 준다고 할 경우에 그게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동등한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였고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려면은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뭐 적어놓고 뭐 계산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계산기 켜서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증정품까지 포함한 총 용량 그리고 배송비까지 포함한 총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목에. 그거라도 여기 표시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좀 더 계산하기 수월할 텐데 근데 물론 이제 다 포함돼서 알아서 그냥 100ml에 얼마다 라고 보여주면 더 좋긴 하겠죠. 이게 그 얘긴데 설령 앱에서 이 제목에 그거를 표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단위 단가가 뭐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라는 건지는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런 원인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목의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일 경우엔 UI를 바꿔줘서 제목을 좀 더 많이 표시될 수 있는 UI로 바꿔주자 라는 게 제가 생각한 솔루션이에요. 결과 페이지 UI를 제목 글자 수를 더 많이 표시해 줄 수 있는 UI로 변경하기. 근데 이때 참고하면 좋은 게 쿠팡의 검색 결과 페이지가 비단 쿠팡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라이브 커머스를 제외한 일반 이커머스의 검색 결과 페이지들은 그런 UI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UI를 만들었던 거를
요렇게 바꿨어요. 이제 이미지 크기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제목이 길게 표시될 수 있게끔. 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필터 소팅 기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 일단은 필터를 아까 추가를 해줬잖아요. 소팅도 추가해야 되긴 하는데 얘를 추가하려면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는 지금 일단 건너뛰었어요. 필터만 넣어주고. 또 다른 이유였던 이거, 내가 검색한 이 검색어가 제목에 있는지, 그리고 몇 개나 포함됐는지, 약간 보면은 이렇게 비트, 드럼, 세탁, 세제, 사리터, 하나, 둘, 셋, 이 5개의 키워드가 있는 건데, 여기에 얘는 이 중에 몇 개가 포함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이유가 제목을 작성하는 포맷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거예요. 제목을 그냥 맘대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맘대로 쓸 수는 있게 하되 태그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포함되는지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태그로 보여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안 그래도 이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표시가 되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순서에 맞게 그대로 비트, 드럼, 세탁, 세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순서대로 표시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러려면 이런 텍스트 쭉 적은 형태가 아니라 태그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 순서 얘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제품 제목의 그 태그 순서를 이보영님이 검색한 그 검색어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자라는 게 또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도 태그로 바꾸고 순서 또한 동일하게 맞추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에이션 해본 거를 시각화한 게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보영님이 요러요러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했다고 치면 그 검색 결과 상단에도 동일하게 같은 형태로 태그가 표시가 되는 거고, 요 순서도 얘랑 동일한 순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보영님이 전에 일일이 여기서 일일이 이렇게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때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한 번에 확 확인이 되는 거죠. 얘는 드럼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 그래서 쭉 이렇게 훑어보면 얘는 다 표시가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것만 드럼은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쉽게 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판매자가 입력한 다른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보영님이 뭐 친환경 찾고 있었는데 이것도 추가하자고 여기서 탭을 하면 얘가 이 검색어 태그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면서 다시 리셋이 되게 되는 그런 플로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UI를 바꿔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원인으로 생각했던 거, 제품들을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그 이유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이 제목 부분에 총 용량과 그 증정품까지 포함한 총 용량과 그리고 배송비까지 포함한 총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본인이 표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본인이 또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2개를 그냥 그대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루션도 그냥 최종적으로 증정품, 배송비 이런 모든 거를 죄다 싸그리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품을 사면 100리터당 얼마에 사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자 라는 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그 판매자가 제품 딱 하나만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위 단가가 가장 낮은 거 하나만 보여주자. 그 제품 리스트 뿌려지는 거기에서 제목 부분에다가 들어가면 상세 정보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성 개선을 했다는 거.